요즘 국산차가 비싸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랜저 풀체인지가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시작을 알렸고, 코나 풀체인지가 다른 차종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을 줬고, 앞으로 나올 소렌토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까지 모든 차종의 가격이 오를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론적인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경제 뉴스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환율, 휴고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이유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한창 비싸진 신차들도 충분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저렴하게라는 건 다른 브랜드들의 가격 상승까지 고려했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가격을 말합니다. 요즘 현대차 가격이 특히 비싸지고 있는데 가격 상승의 이유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현대차 가격이 오른 이유, 이미 뉴스에서 본 내용들은 뭔가요? 가장 자주 들었던 게 원자재 문제였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반도체 물량도 부족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급 차질까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른 거죠. 전문 용어를 섞어서 말하자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요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가격 상승이라는 게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겪은 문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의 가격 상승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세계 공통 이슈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는 게 납득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금리 영향 때문에 수요가 급감해서 가격을 낮춰서 수요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원자재 가격도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았을 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작년 11월에 출시된 그랜저 풀체인지는 풀옵션 가격이 취득세 포함 6천만원에 육박하고, 코나 풀체인지도 풀옵션 모델 가격이 취득세 포함 4천을 훌쩍 넘습니다. 소형 SUV 가격이 4천을 넘겼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가격이 기준이 완전히 새롭게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소형차랑 대형차 가격이 잡혔으니까 중형차는 무조건 이 사이에서 놀 거란 말이죠. 이 논리대로라면 당장 나올 산타페 풀체인지는 5천만원대 가격이 무조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소나타나 산타페 이런 차들은 국민차였습니다. 평균 정도 버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이제는 풀옵션 모델이 5천을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2천만원대로 사던 소형 SUV 가격이 4천만원을 넘겼으니까 이미 말 다 한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지. 이 정도면 뉴스에서 말해주는 것 말고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정리도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현대차의 가격을 냉정하게 구분지은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차 너무 비싸 이렇게 느끼는 포인트는 풀옵션 가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들도 죄다 풀옵션 모델 기준이잖아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중간 모델을 사면 비싼 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싼 차가 아니라는 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이 올리는 것만큼 현대차도 가격을 올렸다 이겁니다. 차시 크기가 커지고 기본 옵션도 많아졌으면 이 정도는 오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이겁니다. 풀옵션 모델 가격만 보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졌냐 따지기 전에 가격 범위 자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랜저부터 볼까요? 기존 그랜저는 깡통 가격이 3,392만원부터 시작이고, 풀옵션 모델은 취득세 포함 4,78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형은 깡통이 3,716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취득세 포함 5,930만원에 달합니다. 깡통은 320만원이 비싸진 거고, 풀옵션은 무려 1,060만원 정도가 비싸진 거죠. 코나도 보면 이전 세대 깡통 모델은 취득세 포함 2,290만원 정도고, 풀옵션 모델은 3,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기본 모델 가격은 2,640만원부터 시작이고, 풀옵션 모델은 4,260만원에 달합니다. 기본 모델은 350만원, 풀옵션 모델은 860만원이 비싸진 겁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기본 모델 가격보다 풀옵션 모델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가격 범위 자체가 이전 모델하고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간 트림의 중간 옵션 정도로 산다면 이전 모델하고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장 이전 세대랑 현행 모델이 가장 뚜렷한 차이가, 이제는 스마트 센서 옵션을 넣지 않아도 충돌 방지 관련 옵션 같은 게 죄다 기본 장착입니다. 그래서 옵션 선택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정도급의 견적은 가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대체 왜 풀옵션 모델 가격을 이렇게 자비 없이 올렸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시장 특성과 소비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런 가격으로 차를 내놔도 어쨌든 팔린다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가장 큰 문제점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고급화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냥 좋은 뜻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이 고급화 전략을
취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네시스 라인업을 늘리겠다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원하는 고급화는 제네시스 라인업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현대차의 가격 범위를 더 비싸게 늘리겠다는 거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기존에는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 마지노선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 어차피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은 사는데 이왕 팔 거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영업이익하고도 연결되는 전략입니다. 저렴한 차를 100대 파는 것보다 비싼 차 100대를 파는 게 당연히 영업이익에 도움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사상 최대치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급화 전략도 강조했는데 이걸 그냥 제네시스랑 관련된 고급화 전략으로 볼 게 아니라요. 똑같은 차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랜저를 4천만 원까지만 파는 것보다 6천만 원도 받을 수 있어야 영업이익도 그만큼 많이 남을 거잖아요. 이렇게 판다고 해서 안 팔리는 것도 아니죠. 판매량을 보면 그랜저가 지금 1등입니다. 고객들은 애초에 고급화라는 말만 들으면 제네시스를 떠올리지 기존 대중 모델들의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늘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도 그냥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어필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흔히 범하는 오류가 원가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 고객은 원가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회사는 그 시장에서 팔릴 만한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고객들한테 통하는 가격은 시장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싸게 팔아야 팔리고 한국은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저렴하게 팔고 한국에서는 미국에 저렴하게 팔면서 나온 손실을 메꾼다 이렇게 보는 게 마냥 틀린 말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도 나오는 겁니다. 요즘 커넥티비티 시스템 경쟁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블루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원격 시동, 원격 진단, OTA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그것도 평생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은 블루링크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5년 동안만 무료로 이용한 뒤에 약정에 따라서 월 5,500원에서 11,000원 정도를 내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가격 전략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런 가격에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차가 팔린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가격이 비싸지고 블루링크 이용 기간이랑 비용이 기존하고 동일해도 차가 팔리니까 이런 전략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물건을 파는 모든 회사의 기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왜 유독 자동차 회사한테만 엄격하냐 이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품의 가격 단위가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몇천만 원은 기본이고 몇억 원 이상을 부르는 자동차도 널렸습니다. 이런 가격 기준이 현대차한테만 엄격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글쎄요. 최근에 현대차도 가격으로 장난쳤다가 논란이 꽤 있지 않았나요?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특징과 성향 그리고 잘 통하는 전략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그에 맞게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격 상승 전략을 가격 하락 전략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현대차를 안 사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랜저가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판매량이 10위권 밖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분명 프로모션이라던가 옵션 무상 장착 이벤트 같은 걸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선택지 자체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현대기아차밖에 없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걸 견제하려면 쌍용차를 비롯한 다른 국산차 회사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비싸면 고객들은 더 저렴한 브랜드로 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잘 나오고 현대차는 가격을 내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차 가격이 비싸졌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비싸졌는지 그리고 왜 유독 한국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지를 알아야 고객들도 그에 맞게 대처를 할 거란 말이죠. 당장 지금 나온 가격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래서 판매량 기록도 깨지지 않고 있는 거라서 가격 상승 전략을 고객들이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